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거의 한 달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의 싸움이죠.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국어는 궁극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고 풀어라 하면 다 풀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정말 어려운 고난도는 못 풀 수 있겠지만, 여유롭게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은 잘 푼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시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 단축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몇 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얘기들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말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미 1등급 맞고 만점 받는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 별로 안 부족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이 뭐 1-2분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이것조차 1-2분조차도 굉장히 소중할 거기 때문에 물론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가장 효과를 볼 친구들은 이제 2등급 목표인 친구들 혹은 그러니까 1-2등급 이 등급선만 안정적으로 맞추면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현재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들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국어에서 시간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고요. 언매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화작이랑 언매를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풀라고 두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아무리 해 봐도 언매는 화작보다는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작은 쪼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지문의 내용을. 근데 언매는 문법을 알고 대체 뭐 내용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니까 빠르게 빠르게 찾으면 쪼끔 더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작을 13분 컷 그리고 언매를 11분 컷을 하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 뜨악할 거야. "에? 저는 그것도 못 하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쪼끔 더 여유롭게 우리가 수능이라는 걸 감안해서 쪼끔 더 여유롭게 잡으면 화작 15분에서 언매도 뭐 똑같이 갈까요? 15분? 이렇게 요렇게 이제 가면은 이 정도 안에 들어야 돼. 솔직히 15분도 넘는다 그러면은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자, 선택 과목 여러분들이 좀 필히 하셔야 되는 게, 자, 이틀에 한 번은 그래도 타이머 재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뭐 틀릴 수 있겠죠. 근데 틀리는 어떤 오답 유형들을 좀 정리하고, 개념이 부족한 거면 개념 공부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단순 실수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실수의 유형도 어떤 유형의 실수를 하는 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계속 어쨌든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 봐야 내가 시간 감각을 좀 챙길 수 있어. 타이머 들고 맨날 연습을 하셔야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세팅해서 이틀에 한 번은 꼭 선택 과목을 풀어 주는 걸 추천하고요. 기출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언매는 기출도 많지 않고요. 화작은 어렵게 나오고 있잖아요, 점점. 기출보다는 새롭게 내가 보는 지문들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사설도 병행하기를 추천합니다. 뭐 기출 한 번, 사설 한 번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웬만하면 이틀에 한 번씩 사설 꼭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감, 한수, 상상, 바탕 이런 데서 선택 과목 문제집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책 한 권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문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타임을 재고 연습하는 거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학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엔요 비문학 풀려면 시간 확보가 좀 돼야 돼요. 그걸 무슨 비문학을 막 5 분에서 10분 안에 다 풀고 다 맞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 1 등급인 친구들, 1 등급인 친구들도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비문학은 시간이 확보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글 자체를 이해 못한다기보다도 이 글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이 선택이랑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요즘 수능의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학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오래 써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저는 문학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n+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탠다드 기준을 잡을 때 문제수 플러스 1 분 내로는 풀어야 된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자, 보통은 요즘에 소설이 4 문제,
뭐 고전이든 현대든 소설 4문제에 갈래복합, 복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갈래복합이 6문제 나오죠. 자, 6문제 나오고 다시 소설 4문제 그리고 시 3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쳤을 때요. 전 여기서 이제 각각 1분씩 더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소설을 풀 때는 5분 내로 푸는 게 좀 스탠다드한 거고 갈래복합을 풀 때는 7분, 시를 풀 때는 4분.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땐 얼마가 나오냐? 21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은 21분 안에 푸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또 이제 보다가 떡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에? 근데 너무 적어요. 그치만 현재 상위권 친구들은 21분 내에 좀 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 만약에 21분이 어렵다면 여기서 각각 영역당 1분씩 더해서 그래도 2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때 들어와 줘야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그래도 좀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한 지문은 그냥 두 지문도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 일단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계속 시간 싸움인데 지금 보시면 갈래복합이나 시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를 볼 때는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는 굳이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머릿속으로 끙끙 앓다가 고민이 막 길어진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쉬어도 본인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를 볼 때 시간이 길어진다? 그거는 뭔가 지금 내가 시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시간이 어디서 많이 들어가냐면 소설을 볼 때 많이 들어가요. 소설. 제가 지금 5분 내에 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유를 줘서 6분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보통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소설 읽는데 5, 6분컷 절대 안 나요. 보통은 7, 8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과하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완전히 많이 주면 다 읽어요. 왜냐면, 어째 똑같잖아. 뭐, 웹소설 보든 웹툰 보든 그거 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막 여유롭게 막 누가 누군지 막 다 찾아가면서 한 줄 한 줄 다 뜯어보고 있으면 당연히 다 풀어. 근데 이제 문학 핵심 뭐라 하냐.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핵심 정보를 빠르게 뽑아내는 연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설은 제가 아무리 봐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뭐 평론가들이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수능장 들어가서 갑자기 문학도가 돼가지고 이 소설의 의미를 내가 끝까지 파헤쳐보겠다.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찍고 나오면 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내가 설령 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만 정확히 캐치를 하면 된다. 애초에요. 문제 내기 애매한 부분들은 출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출제될 포인트도 아닌데 끙끙 싸매고 앓고. 그러니까 보통 고전 소설에서 의미 없는 한자어들에 집착하다가 시간 계속 딜레이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차피 해석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낸다는 거지. 안 내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 나는 도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에서 이게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거면 충분한 힌트를 주거나 앞뒤에 근거를 깔아 놓는다. 그러니까 뭔가 소설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 고전시 같은 거 다 길게 나오잖아요. 그 막막해 이거 언제 읽지? 근데요, 결국에는 내가 전반적으로 이게 주제가 뭐고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구절들 위주로만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고 푼다는 느낌보다는 시간 내에 빠르게 뽑는다. 요 느낌으로 이제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소설 연습할 때도 계속 타이머를 좀 재면서 이 시간 감각을 익히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 단축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머를 재고 풀면서 시간 감각을 익히세요. 내가 푸는 이 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를 계속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문학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렇게 풀면 이게 5분이구나. 이게 6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줄일 부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를 지금 캐치를 하셔야 돼요. 시간 계속 주고 풀면 다 푼다. 결국은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결국은 내가 제한된 시간에서 빠르게 정보를 뽑아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부터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원래는 모든 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보라고 하지는 않아요. 특히 비문학. 비문학은 괜히 문제 꼼꼼히 읽고 지문 보면
뭔가 그 지문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지의 내용을 약간 지문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문제의 유형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비문학 시간 단축 꿀팁이기도 한데요. 비문학 읽을 때 여러분들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는 막 기억이랑 니은에 대한 특정 단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내용들. 그러니까 보통 1, 2문단만 읽어도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문제 유형들 혹은 땡땡땡의 이유를 추론한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뒤 맥락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해당 문단만 읽고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면 바로 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나 융합형으로 나왔을 때는 가지문 읽고 풀 수 있는 거, 나지문 읽고 풀 수 있는 거 각각 따로 보면서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거 쳐내는 게 좋아요. 갈래복합도 마찬가지예요. 가나다 이렇게 나오면은 가 읽고 풀고, 나 읽고 풀고, 다 읽고 풀고. 보통은 근데 이 시보다는 수필이 더 쉬운 경우가 많아서 저는 수필 먼저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쳐내고 다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걸 맨 마지막에 풀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 요거 일단 중요하고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돼요. 보기를 읽고 그 보기에서 말한 단어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막 소외, 불안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작품의 어느 구절에서 보기의 키워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떤 구절이 소외를 나타내고 어떤 구절이 불안을 나타내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보기를 통해서 일단 봐주는 게 좋고요. 자 문학 마찬가지로 지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주긴 해야 돼요. 자 근데 지문을 흐름을 보세요.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인지 보통 이제 처음이나 마지막 쪽 보면은 주제 나온단 말이에요. 정서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정서, 그리고 내 해석되는 부분만 일단 빠르게 읽어. 그리고 나서, 자, 문제, 선지 보고 역추론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건 제가 문학에서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문학을 진짜 완전히 막 완전 해석하는 거, 지금 완전 해석할 수 있으면 일단 제 유튜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문학 해석이 너무 어려워. 그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면서 '아 혹시 이게 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다 쓸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거 쓸쓸함이 될 수 있나?' 자 물론 이때 쓸쓸함이 될 수 있나? 절대로 뇌피셜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학은 지문에 표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쓸쓸함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지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텅 비었다든가 홀로 있다는 거, 혼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자 만약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만약에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10%, 20%라도 있으면 그 선지는 일단 킵이에요. 왜냐면 문학 선지는 확실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이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문에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객관적인 문제 출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건 너무 맞다 싶은 선지가 아니라 될 것 같기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킵.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역시나 EBS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특히 문학에서. 자, 문학에서 챙기면 가장 좋은 건 고전시랑 현대시죠. 고전시가라고도 하는데 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특히 현대시. 무조건 그 파트 위주로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고전시. 너무 어려운 작품은 전문 볼 필요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어쨌든 주제나 특정 구절의 의미 해석만 좀 할 줄 알아도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특히나 내가 고전 약하다. 해석 연습을 꼭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고전 소설이랑 현대 소설 이거 다 봐야 되냐 하는데 전문 안 보더라도요. 주제나 줄거리 그리고 인물 관계, 인물 특성 요런 것만 잡고 있어도 훨씬 빨리 읽혀요. 특히 인물 관계 복잡할수록 그리고 내가 약한 파트일수록 나 예를 들어 고전에 약하다 혹은 현대에 약하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할수록 이 작품 내용 미리 꿰고 있어야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져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EBS로 공부했으면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비연계는 어차피 다른 친구들이 다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힌트가 충분히 나오는데 연계는 생각보다 또 힌트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 다들 공부했을 거니까, 그쵸? 그니까 내가 무조건 어쨌든 다 보는 게 이득이다.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특이랑 수한 충분히 한 번씩은 다 보고 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꼭 추천을 하긴 합니다. 연계에만 의존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연계 안 보고 가면 너무 손해 아닌가. 자, 근데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그냥 EBS 계속 그냥 달달 암기한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봐봐. EBS여도 내가 어차피 해석 잘하는 작품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수능에서 봐도 그 작품은 해석 잘해요. 결국에는 내가 봐야 될 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해석 못했을 것 같은 부분. 요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거 예측 이거 완전 적중할 거래 막 이렇게 막 예측하는 작품들 있잖아. 그런 거를 막 따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 작품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쵸? 중요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수능에서 이거 나오면 해석 못 하겠는데 싶은 작품들을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하냐? 자, EBS 공부 팁. 자, 저는 우선은 수특이나 수완에 있는 원문 있잖아요. 원문을 한번 셀프로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자, 셀프 해석. 자, 하다 보면 내가 이해가 잘 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된 구절이 있죠. 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분석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분석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다 싶은 그런 단어들, 시어의 의미라던가 어떤 구절의 의미 이런 게 있으면 뭐 암기 필요하면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봐줘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봐줘. 원래 많이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계속 쳐내야 돼. 계속 쳐내. 자, 그렇게 내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쌓은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수특수 안에 있는 문제 그대로 풀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변형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봐도 돼요. 그래서 작품들을 풀어보면 내가 잘 푸는 문제가 있고 못 푸는 문제가 있겠죠. 문제를 풀었는데 여전히 틀린다 하면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익혔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 작품은 더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수능 날까지 계속 쳐낸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몰랐던 작품이 30개야. 근데 10개는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했어. 클리어했어. 그러면 20개로 줄여. 근데 이제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작품들이 계속 남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뭐 예를 들어 10개가 남았어? 그러면 내가 수능 일주일 전에 그 10개를 또 계속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EBS를 보면서 최후의 이제 어려운 작품 몇 개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EBS도 안 봤어 하면 얼마나 자신감 없고 불안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최대한 쳐낼 건 쳐내. 오케이, 이 작품은 클리어했어. 이 작품은 아직도 어려워 하면서 남겨서 최후에는 한 10개에서 20개를 남겨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달달 봐라. 하루에 한 3-40분, 뭐 많으면 1시간만 투자해줘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럼 EBS에서 1시간까지 투자할 건 없고, 진짜 한 3-40분이라도 진짜 하루에 한 3-4작품만 봐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꼭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기출 풀었던 거요. 오답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기출 지금까지 풀었던 거 다시 풀려면 또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이걸 왜 틀렸고 내 사고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약에 이런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내가 문제 나왔는데 나는 너무 문제서 물어본 것만 봤다. 뭐 문제서 물어본 거에 앞뒤 한두 줄씩은 더 봐야 되는데 약간 이런 본인이 좀 자주 놓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의 저술상 특징이나 형식상 특징 틀린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건 솔직히 문학 개념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구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적 긴장감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서술자의 개입이 뭔지 헷갈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 특징에 해당했는지를 이 기출의 구절이랑 연결을 시켜서 내가 계속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판단하는 속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더 빠르게 하고 판단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미리 판단을 해봤으니 실전에서 봤을 때는 판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내가 복기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 뭐 돌아보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문제만 계속 풀잖아요.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가면 결국에는 똑같은 고민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좀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오답 정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이 사고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그 지문, 그 문제는 다시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문제 자체만 오답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 문제 이후 나의 사고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건 제가 오답노트 정리법에도 조금 비슷하게 남겨놨는데 참고해서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 문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어본 부분 위주로 살펴라. 처음부터 이거 다 소설 그거 한 줄 한 줄 다 막 따지면서 물론 초반에는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물의 특성, 인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초반엔 좀 이렇게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맥락 판단 좀 얼추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 그리고 문제서 물어본 부분 위주로 살펴야죠. 고전 시가도 너무 길다 싶으면
내가 굳이 그걸 하나씩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 위주로 들어가서 그 구절 위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한두 줄씩 더 살펴줄 필요는 있겠지만요. 시간이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문학은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 보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문학 푸는데 막 토탈 30분이 넘어간다. 소설 하나 보는데 막 7, 8분 넘어간다 하는 친구들은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째, 아까 선택 과목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 뭐 맨날 해도 되긴 하는데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그쵸? 이틀에 한 번. 자, 엄매는 11분. 우리의 목표는 11분. 자, 엄매는 11분, 화작은 13분. 이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타이머 재고 연습한다. 자, 기출로는 불충분해서요. 사설 강추할게요. 저 참고로 저한테 이득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해서 이감, 한수, 상상, 바탕, 메이저, 사설에서 나온 선택 과목 문제집들은 웬만하면 다 풀어보고 가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줄이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게 또 마지막에 선택이랑 문학에서 또 흔들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 약한 친구들은 빨리 개념 보완하시고 한 달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문학 작품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여러분? 도움 되었으면 구독해주시고 수능 전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아니, 난리도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멘탈 어떻게 멘탈, 지금 10월 말사 이후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 10월 모의고사 보고도 1일비야. 미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설 실무 많이 보잖아요. 실무 한번 보고 잘 보면, 못 보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무를 보는 이유는 수능 때까지 최대한 나의 모든 어떤 실수 유형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걸 미리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한 번 잘 보면 막 들뜨고, 못 보면 막 침울하고,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수능이다. 10월 모의고사조차도 수능이랑 유형이 너무 다르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우선 하던 거 계속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 슬럼프 왔을 때 우리는 진짜 이 한 달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 등급이 바뀌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절대로 들뜨지 말고. 이것도 뭐 공부할 친구들 보겠죠, 이 영상도?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알겠죠? 최후의 웃는 자가 인류다. 열심히 하자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